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이틀 연속 선물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감소하며 하락을 했고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이 엇갈림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을 것 같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콜옵션 매수 베팅이 증가하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 이틀째 미국 증시만 버티고 있을 뿐 다른 자산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성 탐색을 이어가고 있죠.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선물 시장에서 적극적인 방향성 거래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현물 시장이 개장을 기다렸고 현물 시장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30분 만에 2,600억이 매도를 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처음으로 430선을 깨고 내려가자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도세가 더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렇게 오전장에 428.65포인트의 일중 저점을 기록할 때까지 지수는 올라오면 얻어맞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눌리는 동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무려 6,800억 넘는 매도를 내놓는 동안 선물 시장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하지만 적지 않은 매도인 4,100억 넘게 선물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은 마이너스 1%선에서 마무리되었죠. 사실상 이 1% 하락이라는 것은 월요일이 오버슈팅을 그냥 되돌려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사이에 미결제 약정이 거의 9천 계약 가까이 감소했는데 26만 8천 계약이 현재 선물 미결제 약정을 보면 야 이거 아직 옵션 만기가 2주 넘게 남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싶어요. 우리 선물 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선물 미결제 약정이 26만 계약대로 진입했다는 것은 이번 9월물 선물이 근월물로 거래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구간인 선물 400포인트대에서 롱포를 막 진입해서 440포인트 이상을 바라보고 롱을 쌓았던 트레이더들이 더 이상 이 상승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만기까지 정말 재미없는 박스 가두리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전반적으로 눌린 가운데 백오데이션 오가면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의 저평가를 보였습니다. 첫 30분이 눌림으로 월요일이 오버액션은 되돌림이 나왔지만 이후에는 추가 하락 압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오전 10시 이후부터 장마감까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었는데 이 현물 매도가 꾸준히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틀어막다 보니 지난 7월 11일 이후의 중심선을 한 번에 넘는 것은 이제는 부담스럽다. 이것을 계속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양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렸고 특히 상단 배리어 445를 드디어 440으로 낮추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어제의 상승에 하단 배리어를 415까지 올린 것은 그대로 뒀는데 잔존이 지금 2주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지를 본격적으로 조여가는 것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합니다. 시장이 눌리면서 V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살짝 오르긴 했지만 30분간의 하락 이후 남은 일중 거래를 좀 징그럽게 429선 중심으로 횡보하다 보니 변동성이 20포인트에 바짝 붙어버렸어요. 잔존인이 넉넉하게 남은 미국의 빅스 선물이 16.8포인트까지 내려간 것에 비해서 유럽 변동성은 지금 18.2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프랑스 이슈로요. 근데 우리는 아예 20포인트를 깨지 않고 있으니 글로벌 증시가 제대로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V코스피 지수가 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보고자 합니다. 하나 더 첨언하면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6천억 넘게 매도가 집행되는데 일부에서는 MSCI 한국 지수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매도라고 하지만 주로 매도가 나온 종목이 세 가지예요.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코스피 200 인덱스 내의 상위 종목이면서도 올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음 달에 있을 9월물 동시만기에 대한 매물 부담을 좀 덜어준다.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이틀 연속 하파여 4% 가까이 빠지면서 유로스탁스 지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 휴장을 마친 영국 증시도 갭다운 출발 후 강력한 매도에 시달리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물론 개별 국가들이 이슈가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린 거긴 한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증시가 8월 중순에 마지막 고점을 찍고 다시 밀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요.
8월 18일에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유럽도 사실 이렇게까지 밀릴 일이 아닌데 싶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는 지금 다음 달에 예정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부터 빠진다? 미리 밀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8월 15일에 미국 증시가 고점 기록하고 줄줄 밀렸죠. 그때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밀리는 가장 큰 원인이 그때 뭐였냐면 미국은 금리 인하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죠. 그런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연설을 어쨌든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해석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 최소한 9월은 무조건 한다 이러면서 이 미국 증시가 강해지니까 유럽이나 영국이나 일본에서 다시 돈이 빠져나가서 야 썩어도 미국이구나 라면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뉴스플로도 유럽 증시 하락에 대해서 프랑스 이슈를 대고 있긴 한데 야 이거 이렇게까지 빨리질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권 시장은 미국 국채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반등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로존 국채가 계속 망가졌던 것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좀 긍정적이고 채권 시장은 일단 금요일이 PC 물가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번 잭슨홀 연설 이후 다른 자산들이 움직이면 대부분 뒤집힘이 나왔고 어제 뒤집힌 것 중 일부 예를 들면 통화시장 이런 거 반등 나왔죠. 그런데 여전히 의미 있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 국채나 또 미국 주식 시장 이거는 잭슨홀 랠리 고점을 다 회복해 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썩어도 미국이구나 이런 신호 중 하나로 해석될 것 같거든요.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꺾인다 그러면 썩어도 미국 이거 아니라 이젠 그냥 끝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증시가 강하게 눌린다? 그럼 눌릴수록 채권 시장은 반대로 더 오르면서 파월 금리나 계속 해야만 한다고 라는 것으로 스탠스가 바뀔 수 있겠죠. 참고로 아시아 세션 화요일날 초반에 트럼프가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면서 채권 시장 살짝 오르고 또 미국 지수 선물 잠깐 내렸죠. 그리고 이후에 채권 시장은 끝까지 상승세 유지했는데 미국 지수 선물은 눌림을 만회하고도 종가 고가로 갔어요. 뉴스플로는 이틀 연속 엔비디아에 대한 대량의 콜옵션 매수 수요를 포함한 숏 포지션이 손절매가 시장이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 저지먼트 데이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해요. 사실 엔비디아만 알고 지금 대만 증시도 역사적 최고가 갱신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 꺾이고 대만도 꺾인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더 이상 갈 에너지가 고갈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통화시장도 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우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비달러 바스켓이 어제의 눌림에 자율 반등이 나온 정도이고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443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전 이것도 참 오버라고 봐요. 골드는 아시아 세션부터 살짝 눌림이 나온 듯 했는데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고요.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이것 또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 공통된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기름은 월요일날 초반에 CTA들에 의해서 스퀴즈 만들어졌죠. 그리고 고가로 마감한 것을 아시아 세션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럽 세션 점심시간 무렵에는 전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줬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또 반등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1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종가 저가로 밀리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유가의 하락에 대해서 자기 덕분이다 이러면서 60달러 이하로 가야지 이런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는데 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오르고 내린 게 다 모두들 CTA 드라이빙으로 인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 화요일날 아시아 세션 초반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해임 소식에 급락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작은 반등했어요. 유럽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 선물만큼은 나름 어떻게든 계속 올라오려고 했는데요. 근데 본장 개장 후 나스닥이 처음 15분간 반등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지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이 하락이 나름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수가 추가 하락을 제법 깊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았고 또 변동성도 좀처럼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엔비디아의 주식 옵션을 포함해서 대량의 콜옵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하락을 틀어막았어요. 이로 인해 오전장에 나름 점진적 반등을 한 듯했는데 오후장에는
그래도 콜옵션 매수자들을 정리하려는 그런 눌림이 나왔거든요. 그걸 또 싹 다 받아다가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장마감 1시간 남겨두니까 그 일중 고점을 3번 찍게 돼요. 그러면 매도자들이 이거 매도 못 들고 있죠. 그래서 매도자들이 마지막에 손절매하면서 장마감에 숏스퀴즈 났고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장 마감 후에는 낙석 선물이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면 잭슨홀 연설이 그 랠리 고점 거기까지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뭐 썩어도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유럽 세션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글로벌 증시 움직임과 지금 미국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다른 자산군들도 잭슨홀 랠리를 대부분 반납했는데 미국 증시만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너무나 이 콜옵션이 비싸요. 특히 엔비디아의 일중 흐름을 보면 이건 오른 거긴 한데, 이 엄청난 콜옵션 매수가 비싼 프리미엄으로 발행되었지 상승은 철저히 통제됐어요. 즉 현물 시장에서 막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 콜 매수로 인해서 억지로 옵션 매도자들이 해치 차원에서 매수한 것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실적 발표 때 웬만큼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는다, 이거는 오히려 큰 하락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만약에 갭다운 나오고 또 초반 30분 반등했다가 콜옵션 매수자들이 손절미로 인한 하락이 계속된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 실적이 기대만큼 잘 나와서 갭상승 나왔다, 그래도 갭상승 폭이 생각보다 작으면 콜옵션 매수자들은 이익이 개털되죠. 왜냐면 너무나 비싼 프리미엄으로 옵션을 샀으니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갭상승 나온다, 그러면 신고가 갱신이 한데 갭다운 나온다, 그러면 일본 고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콜옵션 매수가 지금 현재 이 most crowded 포지션이다, 이거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그렇게 초반 30분이 흔들림 이후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컨센서스보다는 잘 나왔는데 시장에는 영향 없었어요. 오후장 초반만 해도 일중 쌍고점 만들면서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또 싹 말아 올리면서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는 숏스퀴즈 모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는데, 저는 시장의 그 업종들을 보면 약간 좀 걱정이 돼요. 개별 종목에서는 어제 이어서 소비재 주식, 유통업 주식 또 눌렸거든요. 어쨌든 장마감 1시간 남기고 숏스퀴즈가 들어오면서 이들 업종도 반등하긴 했는데, 영 이번 주 들어서 소비재 주식 안 좋은 게 신경 쓰여요. 물론 급락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흘러내리거나 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하락 전환했다, 그러면 눌렸던 소비재와 유통업이 반등할 수 있을까? 저는 글쎄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장이 아예 끝나는 것일 수 있어요. 더 이상 로테이션을 매수 들어올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변동성은 지수가 초반에 내릴 때도 이후 좁은 박스권에서 점진적 반등을 한 상황에서도 계속 내리기만 했습니다. 사흘간의 변동성 선물 흐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 연설로 변동성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처음 거품 빠지고, 또 이번 주 월요일에 작은 도치가 나오면서 변동성 도치, 또 다이어트, 또 화요일에는 그 도치를 감싸는 음봉 나오면서 변동성이 지금 이틀 연속 다이어트가 빵빵하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 변동성은 그보다 한참 더 낮아요. 그래서 이거 잔존일이 많이 남아있어서 변동성이 더 죽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수요일에는 장중에 의미 있는 경제지표 안 나오고요. 또 장마감 후에 안 나오고, 또 장마감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그래서 수요일은 장중에 별반 등락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유럽 세션 리뷰에서 설명했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만약에 매도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을 맞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 변동성이 의미 있는 바닥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갭 상승 출발한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지만, 미국 증시 반등이 오후장에 선물 매도자들이 손절매로 인한 인덱스 매수로 상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가 갭 상승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강력한 매도 압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시가 갭다운이 약하면 작은 반등하면서 43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미국이 변동성 선물이 지금 16.8포인트로 계속 눌리고 있다 하지만, 어제 이 미국 증시 오전장 실질 변동성은 7포인트도 안 됐어요. 즉 실질 변동성이 크게 눌리면서 변동성 선물이 따라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 변동성 지수는 아직도 한참 높은 2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오전장에 선물시장이 430포인트 계속 지켜낸다? 그럼 우리 증시도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오후장을 위로 살짝 들어 올려서 마감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내일 장마감 후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글로벌 증시 꼭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오후장에 살아난다 하더라도 계속 추세 상승을 이어가서 선물 440포인트를 넘건다? 이거는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목요일날 갭 다운 맞을 수 있는 조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증시 흐름을 일방적 상승장이 아니라 만약에 상하 진동이 심한 지그재그 장세로 보는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라면 내일 장마감 후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거에 대한 시장 반응이 빠그라진다. 그러면 갭다운에서도 적극적으로 숏을 따라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우리 증시는 일봉상 선물 420이나 410을 향해서 쐐기 모양으로 수렴해가는 그런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요. 435선을 향해 올라간다? 그러면 소극적인 매도를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근데 이것을 과연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때문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외견상으로 나타난 것이 주식 콜옵션의 살벌한 고평가,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에 몰린 것이 시장이 상승 이유이긴 하지만 MSCI All Country World Index 에퀴라고 하죠. 이걸 보면 시장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목요일날 미국 증시 흐름,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미국이 또 상승해서 스케줄 준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9월 1일 노동절 전까지는 시장이 의미 있게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봐야 되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8월 15일에 기록한 고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점이 됩니다. 그 8월 15일 이후로 미국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그 트렌드가 뭐였냐면 변동성을 전혀 살리지 않고 살살살살 조금씩 눌리는 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일부 종목이 지금 61선까지 눌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하락한다면 이렇게 미리 눌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받쳐낼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안 살리고 살살 눌러서 지수를 하락시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엔비디아에 대한 콜옵션 매수자들이 손절할 때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친 등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옵션 소화 끝난다? 그러면 그냥 시장은 점진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에서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볼 것은 채권이나 통화 등 다른 자산군들이 계속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이 매크로 지표들 다 무시하고 오로지 트럼프 입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관세 전쟁 이슈로, 그리고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 압박 이슈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PC 물가 지표 또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폭풍에 가려서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9월 1일은 노동절이죠. 그래서 오전 절반만 시장이 열리거든요. 선물 시장만. 그래서 그 이후 9월 들어서 나오는 지표들, 또 FOMC 이런 것들이 실제 시장에 충격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끝났다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풋매수 또 선물 매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약세 풋 스프레드 잡거나 분할로 콜 매도 쌓는 거,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시장 하락하게 될 경우에 바로 따라가서 고평가되어 있는 풋옵션 매수하기보다는 콜옵션 매도를 따라가며 때려서 시장이 점진적 하락하는 것을 좀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황이 스크립트를 일찍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거든요. 여기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시황이 스크립트를 한국 시장 개장 전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텔레그램 채널을 보내드리거든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